20년 만에 그녀를 마주쳤습니다. 대학 동창회장에서였죠. 가슴이 멎을 것 같았어요.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고 저는 심장이 터질 듯 뛰고 있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제 아내는 제 손을 꽉 잡았고 저는 아내를 쳐다볼 수가 없었죠. 그녀 첫사랑 은지가 저를 보고 있었으니까요. 은지는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21살 봄날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죠. 교정의 벚꽃, 도서관 뒤편 벤치, 손을 잡았던 그 순간 모든 게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은지는 여전히 그때처럼 우아한 걸음걸이로 제게 다가왔고 저는 손에 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아내 수진이 제 손을 더 세게 잡았지만 저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회장 안은 동창들로 가득했습니다. 누군가는 와인 잔을 들고 웃고 있었고 누군가는 옛날 사진을 보며 추억에 잠겨 있었죠. 천장에 샹들리에가 은은한 빛을 내려보냈고 클래식 음악이 조용히 흘러나왔어요. 하지만 제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은지의 발소리만 들렸죠. 똑똑똑 하이힐 소리가 제 심장 박동과 겹쳤습니다. 은지가 제 앞에 섰어요. 민호 씨, 오랜만이에요. 목소리는 여전했습니다. 낮고 차분한 그 목소리였죠.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수진이 제 옆에서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호 아내 수진이에요. 은지는 수진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반가워요. 민호 씨가 좋은 분을 만나셨네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는 뒤늦게 입을 열었어요. 잘 지냈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지는 빙긋 웃었죠. 잘 지냈어요. 민호 씨는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잘 지냈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잘 지냈지만 동시에 잘 지내지 못했죠. 20년을 그녀를 잊으려 애썼지만 완전히 잊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수지는 착하고 좋은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은지는 첫사랑이었고 첫사랑이란 그렇게 쉽게 지워지는 게 아니죠. 동창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차 안은 정적만 흘렀고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지나갔죠. 저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신호등에 멈춰 서자 수진이 조용히 물었어요. 그 사람이 첫사랑이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진은 한숨을 쉬었죠. 그럴 줄 알았어요. 당신 표정을 보니까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공간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거실 소파,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식탁 위의 꽃병, 모든 게 평소와 똑같았지만 뭔가 달랐죠. 제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으니까요. 수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고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보였고 어디선가 자동차 경적 소리가 들려왔죠.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옆에서 수진의 조용한 숨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눈을 감을 수가 없었죠. 20년 전의 기억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대학교 2학년 봄이었어요. 벚꽃이 만개한 교정을 걷고 있었는데 바람에 날린 꽃잎이 제 어깨에 떨어졌죠. 그때 누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꽃잎 묻었어요. 고개를 들었더니 은지가 서 있었어요. 은지는 문학과 학생이었습니다. 키는 크지 않았지만 자세가 바르고 우아했죠. 긴 생머리를 뒤로 묶고 있었고 하얀 블라우스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그녀의 미소가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대답했죠. 은지는 제 어깨에 꽃잎을 털어주었고 저는 그 순간부터 그녀를 잊을 수 없었어요. 다음 날 도서관에서 다시 마주쳤습니다. 은지는 창가 자리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죠.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고 먼지가 빗속에서 춤을 추고 있었어요. 저는 용기를 내서 다가갔습니다. 여기 앉아도 될까요? 은지는 고개를 들더니 빙긋 웃었어요. 물론이죠. 그렇게 우리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매일 도서관에서 만났어요. 처음엔 함께 공부했지만 점차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죠. 은지는 시를 좋아했습니다. 윤동주, 김소월, 정지용의 시를 외우고 있었고 가끔 제게 들려주기도 했어요. 저는 공대 학생이었기에 시를 잘 몰랐지만 은지의 목소리로 듣는 시는 마법 같았습니다.
님의 침묵을 만유의 침묵으로 돌려보내고 그녀가 한용운의 시를 낭송하던 그 순간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어느 날 은지가 제안했어요. 민호 씨, 바다 보러 갈래요? 저는 즉시 고개를 끄덕였죠. 주말에 동해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3시간을 달렸어요. 창밖으로 산과 들판이 지나갔고 터널을 지날 때마다 귀가 먹먹해졌죠. 은지는 제 옆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저는 그녀의 옆모습을 훔쳐보았습니다. 바다에 도착했어요. 짠 내음이 코끝을 스쳤고 파도 소리가 귀를 가득 채웠죠. 은지는 신발을 벗고 모래사장을 뛰어다녔습니다. 민호 씨, 빨리 와요. 저도 신발을 벗고 뛰어갔어요. 파도가 발목을 적시고 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렸죠. 우리는 웃었습니다. 그냥 웃었어요. 아무 이유 없이 행복해서 웃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수평선이 붉게 물들고 하늘이 오렌지색으로 변했죠. 우리는 모래사장에 앉아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은지가 조용히 말했어요. 민호 씨,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어요. 저는 그녀를 바라봤죠. 저도요. 그때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지는 저를 쳐다봤고 저는 그녀의 눈을 바라봤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사랑해요, 은지 씨. 제가 먼저 고백했어요. 은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민호 씨. 우리는 키스했죠. 파도 소리가 들렸고 바람이 불었고 갈매기가 울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때를 영원히 기억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실제로 20년이 지나도 그 순간을 잊지 못했어요. 그 여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은지와 저는 매일 만났어요. 학교 뒤편 벤치가 우리의 장소가 되었죠. 그곳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손을 잡고 미래를 꿈꿨습니다. 은지는 작가가 되고 싶어 했어요. 언젠가 소설을 쓰고 싶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를요. 저는 그녀의 꿈을 응원했습니다. 꼭 이룰 수 있을 거예요. 당신은 재능이 있으니까요. 저는 엔지니어가 되려고 했어요. 건축을 전공하고 있었고 건물을 설계하는 게 꿈이었죠. 은지는 제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멋진 건물을 많이 지어요. 그럼 제가 당신이 지은 건물에 대한 소설을 쓸게요. 우리는 웃었어요. 미래가 장밋빛으로 보였고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캠퍼스의 나뭇잎이 노랗고 빨갛게 물들었죠. 바람이 불면 낙엽이 우수수 떨어졌고 우리는 그 위를 걸었어요. 은지는 낙엽을 주워 제 손에 올려놓았습니다. 예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만큼은 아니지만요. 은지가 얼굴을 붉혔고 저는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어느 날 은지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민호 씨,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은지는 한숨을 쉬었죠. 저희 아버지가 편찮으세요. 병원에 계시는데 상태가 좋지 않대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 괜찮아질 거예요. 하지만 은지 아버지의 병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간암 말기였어요. 의사는 길어야 반년이라고 했죠. 은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그녀를 꼭 안아주었어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혼자가 아니에요. 은지는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그녀의 눈물이 제 셔츠를 적셨고 저는 그저 그녀를 안고 있었어요. 은지는 학교와 병원을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야위어갔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겼죠. 저는 최대한 그녀를 도우려 했어요. 병원에 함께 가고 밥을 챙겨주고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은지는 제게 고마워했어요. 민호 씨가 없었으면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그녀를 꼭 안아주었죠. 겨울이 왔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날 은지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장은 차갑고 조용했습니다. 하얀 국화꽃 냄새가 공간을 채웠고 조문객들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죠. 은지는 상주석에 앉아 있었어요. 눈물도 나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죠. 저는 그녀 옆에 있었어요. 손을 잡아주고 어깨를 감싸주고 곁을 지켰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3일 동안 저는 은지 곁을 떠나지 않았죠. 은지의 어머니가 제게 고마워했어요. 민호 씨 덕분에 은지가 버티는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장례가 끝나고 은지는 잠시 고향으로 내려갔어요. 어머니를 돌봐야 한다고 했죠. 한 달만 다녀올게요. 어머니를 혼자 두고 올 수 없어요. 저는 이해했습니다. 천천히 다녀와요. 제가 기다릴게요. 은지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사랑해요, 민호 씨. 저도 대답했죠. 저도 사랑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은지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죠.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혹시 아픈 건 아닐까요? 매일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2달째 되던 날 편지가 왔습니다. 은지의 필체였죠. 손이 떨렸어요. 봉투를 뜯고 편지를 펼쳤습니다. 민호 씨, 미안해요. 저는 돌아갈 수 없어요. 첫 문장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편지를 읽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셔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충격으로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셨어요. 병원에서는 누군가 곁에서 돌봐야 한다고 했고 저 말고는 아무도 없어요. 눈물이 편지 위로 떨어졌습니다. 글씨가 번졌죠. 민호 씨를 사랑해요. 정말 많이 사랑해요. 하지만 저는 어머니를 버릴 수 없어요. 죄송해요. 행복하세요. 편지는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하숙집 방바닥이 차가웠고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죠. 거리는 하얗게 쌓여가고 있었고 사람들은 목도리를 두르고 걸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세상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고 숨을 쉴 수가 없었죠. 다음 날 은지의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버스를 타고 4시간을 달렸어요. 길은 굽이굽이 산을 넘어갔고 창밖으로 하얀 설경이 펼쳐졌죠. 마을버스로 갈아타고 한참을 더 들어갔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이었어요. 집들이 듬성듬성 있었고 논밭이 눈에 덮여 있었죠. 은지의 집을 찾았습니다. 낡은 기와집이었어요. 대문을 두드렸죠. 한참 뒤에 은지가 나왔습니다. 민호 씨? 그녀는 놀란 표정이었어요. 저는 그녀를 보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왜 이렇게 해요? 왜 혼자 감당하려고 해요? 은지도 울기 시작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우리는 마당에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눈이 계속 내렸고 추운 바람이 불었죠. 그때 집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은지야, 누구니? 은지가 얼른 눈물을 닦았습니다. 손님이에요, 어머니. 문이 열리고 은지 어머니가 나오셨어요. 많이 야위셨더군요. 얼굴이 창백했고 걸음이 불안정했어요. 어머니, 제 친구 민호예요. 은지가 저를 소개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죠. 그래, 들어와. 춥겠다. 우리는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작은 방에 화로가 피워져 있었고 벽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은지 아버지의 얼굴이 사진 속에서 웃고 있었죠.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호 씨, 은지를 잘 부탁해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은지가 어머니를 돌봐야 하니까요. 제가 대답했죠. 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나 때문에 은지가 고생이야. 빨리 나아야 하는데 몸이 말을 안 들어. 은지가 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금방 좋아지실 거예요. 저는 그날 은지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집 뒤편 언덕에 올라갔어요.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죠. 해가 지고 있었고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은지 씨, 제가 기다릴게요. 어머니가 나으실 때까지요. 은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민호 씨 인생을 낭비할 수 없어요. 당신 없는 인생은 의미가 없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은지는 눈물을 흘렸죠. 민호 씨, 저희 어머니는 치매 초기예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군가 계속 옆에 있어야 한대요. 언제 좋아지실지 모르겠어요. 몇 년이 걸릴지 아니면 평생 이럴지.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제가 같이 있을게요. 저는 그렇게 말했어요. 은지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안 돼요. 민호 씨는 꿈이 있잖아요. 건축가가 되고 싶다고 했잖아요. 저 때문에 그 꿈을 포기할 수 없어요. 저는 그녀를 안으려 했죠. 하지만 은지는 뒤로 물러섰어요. 돌아가요, 민호 씨. 그리고 저를 잊어요. 은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못 잊어요. 절대로. 제가 대답했죠. 은지는 미소를 지었어요. 슬픈 미소였습니다. 언젠가는 잊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질 거예요. 그리고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은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저는 그날 밤 마을 여관에서 잤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죠. 새벽까지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다음 날 아침 다시 은지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은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돌아가요, 민호 씨. 제발요. 문 너머로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결국 돌아왔어요. 버스에 몸을 실었고 눈물을 흘리며 창밖을 바라봤죠. 마을이 점점 멀어졌고 은지도 멀어졌습니다. 제 첫사랑이 저 작은 마을에 갇혀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녀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학교로 돌아왔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수업에 들어가도 집중이 안 됐고 밥을 먹어도 맛이 없었죠. 친구들이 걱정했습니다. 민호야, 무슨 일 있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모든 게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두 달이 지났어요. 은지에게서 연락은 없었죠. 저는 매일 편지를 썼습니다. 하지만 보내지 않았어요. 책상 서랍에 쌓여만 갔죠. 오늘은 벚꽃이 폈어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벚꽃이요. 당신이 보고 싶어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어요. 봄이 왔고 여름이 왔고 가을이 왔습니다. 시간은 흘러갔지만 제 마음은 그때 그 순간에 멈춰 있었어요. 은지의 얼굴, 은지의 미소, 은지의 목소리, 모든 게 선명했습니다. 잊을 수가 없었죠. 졸업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제 친구들은 모두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저도 이력서를 쓰고 면접을 보러 다녔죠. 하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건축회사에서 합격 통보가 왔어요. 친구들은 축하해 주었지만 저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은지가 생각났죠. 첫 출근을 했습니다. 회사는 서울 강남에 있었어요. 높은 빌딩들이 즐비했고 거리는 사람들로 붐볐죠. 저는 정장을 입고 회사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넓고 깨끗했고 직원들은 바쁘게 오가고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신입사원 교육이 시작됐어요. 업무를 배우고 선배들과 인사를 나눴죠. 모두들 친절했지만 저는 마음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에 혼자 밥을 먹었어요. 회사 근처 식당에서 된장찌개를 시켰죠. 뜨거운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지만 맛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회사 생활은 바빴어요. 매일 야근을 했고 주말에도 일을 했죠. 프로젝트가 끝없이 쏟아졌고 마감 기한은 항상 촉박했습니다. 하지만 일에 집중하면 은지 생각을 잊을 수 있었어요. 아니, 잊을 수는 없었지만 덜 아팠습니다. 저는 일에 몰두했죠. 3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대리가 되었어요. 작은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고 후배들도 생겼죠. 여전히 은지를 잊지 못했지만 일상은 계속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고 밤늦게 퇴근하고 주말에는 잠을 자는 반복적인 삶이었어요. 그때 수진을 만났습니다. 회사 협력업체 직원이었어요. 인테리어 디자이너였죠. 프로젝트로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수진은 밝고 긍정적이었어요. 항상 미소를 띠고 있었고 주변 사람들을 웃게 만들었죠. 저는 그녀가 편했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 커피를 사왔어요. 대리님, 커피 드세요. 오늘 회의 때문에 힘드셨죠? 저는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수진은 웃으며 커피를 건넸어요. 표정이 안 괜찮아 보이는걸요. 저는 쓸쓸히 웃었죠. 수진과 자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업무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점차 사적인 이야기도 했어요.
수지는 좋은 사람이었죠. 착하고 따뜻했고 배려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은지에게 있었어요. 프로젝트가 끝날 무렵 수진이 물었습니다. 대리님, 좋아하는 사람 있으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옛날에 있었어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죠. 아직도 그 사람 생각하시나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잊을 수가 없어요. 수지는 슬픈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전 기회가 없는 건가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수진이 얼굴을 붉혔어요. 좋아해요, 대리님. 처음 봤을 때부터요. 저는 말문이 막혔죠.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말했어요. 아직 제 마음을 정리하지 못했어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기다릴게요. 언젠가 저를 봐주실 때까지요. 그렇게 말하고 수지는 자리를 떴어요. 저는 혼자 남아 복잡한 마음으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년이 더 지났어요. 수지는 여전히 제 주변에 있었습니다. 힘들 때 곁을 지켜주었고 슬플 때 위로해 주었죠. 저는 점차 수진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은지를 잊은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수진이 고마웠고 그녀의 마음이 느껴졌죠. 어느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수진에게 고백하기로요. 수진 씨 사귈래요? 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좋아요. 우리는 그렇게 연인이 되었습니다. 행복했어요. 아니, 행복하려고 노력했죠. 수지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으니까요. 2년 후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작은 예식장에서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부모님과 친구들이 축하해 주었죠. 수지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아름답게 웃고 있었고, 저는 턱시도를 입고 그녀 옆에 서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을 거예요. 실제로 행복했고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은지가 있었습니다. 신혼살림을 차렸어요. 작은 아파트였지만 우리에겐 충분했죠. 수지는 집을 예쁘게 꾸몄고 저는 매일 퇴근하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아침에 함께 일어나고 저녁에 함께 밥을 먹고 주말에는 영화를 보거나 산책을 했죠.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딸이었어요. 작고 예쁜 아기였죠. 수지는 좋은 엄마가 되었고 저는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며 행복한 순간들이 많았어요. 첫 걸음마, 첫 말, 첫 생일, 모든 순간이 소중했죠. 하지만 여전히 은지를 잊지 못했습니다. 10년이 흘렀어요. 딸은 초등학교에 들어갔고 저는 부장이 되었죠. 수지는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하며 집에서 일했습니다. 우리는 평범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았어요. 싸우기도 했고 화해하기도 했고 웃기도 했고 울기도 했죠. 보통의 부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학 동창회 초대장이 왔어요. 졸업 20주년 기념이었죠. 저는 망설였습니다. 은지가 올까요? 20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될까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동창회 가실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네. 오랜만에 친구들 보고 싶어서요. 동창회 날이 왔습니다. 수진이 옷을 골라주었어요. 멋지게 입으세요. 친구들한테 잘 보여야죠. 저는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은지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녀를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까요? 회장에 도착했을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많은 사람들이 보였어요. 모두 나이가 들었지만 얼굴은 알아볼 수 있었죠. 친구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민호야. 저도 웃으며 인사를 나눴어요. 그리고 그녀를 봤습니다. 은지가 저쪽 끝에 서 있었어요. 여전히 아름다웠고 우아했죠. 세월이 흘렀지만 그녀만의 분위기는 그대로였습니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수진이 제 손을 잡았죠.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은지를 다시 본 충격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회사 일에 집중이 안 됐고 집에 돌아와도 멍하니 있곤 했죠. 수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지만 알고 있었을 거예요. 제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요.
어느 날 저녁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호 씨, 우리 이야기 좀 해요.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수진은 식탁에 앉아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 사람 첫사랑 맞죠?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 한숨을 쉬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결혼할 때부터요. 민호 씨 마음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거요. 수진 씨. 제가 입을 열었어요. 수진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괜찮아요. 언젠가 제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10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아니었나 봐요. 첫사랑은 정말 지워지지 않는 거군요. 저는 수진에게 다가가 그녀를 안았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당신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제가 부족한 거예요. 수진은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알아요. 민호 씨가 노력한 거 다 알아요. 저를 사랑하려고 애썼다는 것도요. 하지만 첫사랑은 어쩔 수 없는 거죠. 다음 날 회사에 갔을 때 이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은지였어요. 가슴이 철렁했죠.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민호 씨, 지난번에 인사도 제대로 못해서 죄송해요. 시간 되시면 커피 한잔 할까요? 손이 떨렸어요. 답장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무시해야 할까요? 고민 끝에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아요. 언제 시간 되세요? 은지가 곧바로 답했어요.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는 어떠세요? 저는 좋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토요일이 왔습니다. 수진에게 회사 일이 있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처음으로 아내에게 거짓말을 하는 거였죠. 죄책감이 들었지만 은지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카페는 강남의 조용한 곳으로 정했어요. 30분 일찍 도착했고 구석 자리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이 시가 되자 은지가 들어왔어요. 회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어깨까지 내려왔죠. 20년 전과 비슷하면서도 달랐습니다. 더 성숙해 보였고 더 우아해 보였어요. 은지가 저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오랜만이에요, 민호 씨. 오랜만이에요, 은지 씨. 저도 일어나 인사했어요.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커피를 주문했죠.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카페 안은 조용했고 재즈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창밖으로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고 차량들이 지나가고 있었죠. 어떻게 지냈어요? 은지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잘 지냈어요. 은지 씨는요? 제가 대답했죠. 은지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어요. 저도 잘 지냈어요. 어머니는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제 가슴이 아렸습니다. 그러셨군요. 힘드셨겠어요. 네. 하지만 평안하게 가셨어요. 은지가 쓸쓸히 웃었습니다. 그 후로 서울로 올라왔어요. 더 이상 고향에 있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저는 물었어요. 지금 뭐 하세요? 은지가 대답했죠. 작은 출판사를 운영해요. 어릴 때 꿈이 작가였잖아요. 작가는 못 됐지만 작가들을 돕고 있어요. 멋지네요. 제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은지는 고맙다는 듯 웃었어요. 민호 씨는 건축가가 되셨죠? 동창들한테 들었어요. 큰 회사에서 부장까지 하신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운이 좋았어요. 은지는 고개를 저었죠. 실력이 좋으셨던 거예요. 우리는 계속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난 20년의 이야기를요. 은지는 어머니를 돌보며 살았다고 했어요. 힘들었지만 후회는 없다고 했죠. 어머니가 행복하게 가셨으니까요. 그걸로 됐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저는 이제 결혼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결혼은 안 하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은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할 기회가 없었어요. 아니,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왜요? 은지가 저를 바라봤어요. 첫사랑을 잊을 수가 없어서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은지 씨.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은지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미안해요. 이상한 말했죠. 민호 씨는 행복하게 사시잖아요. 아내분도 좋으시고 딸도 있으시고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었어요. 20년 동안 은지를 잊지 못했다고 말할 수도 없었죠. 그날 이후 은지와 자주 만났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같은 카페에서요. 수진에게는 거짓말을 했어요. 업무 미팅, 동료와의 저녁, 온갖 핑계를 댔죠. 죄책감에 시달렸지만 은지를 만나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과거 이야기, 현재 이야기, 꿈 이야기를요. 마치 2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은지와 함께 있으면 행복했어요. 진짜 제 자신으로 돌아가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괴로웠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3개월이 지났을 때 은지가 말했습니다. 민호 씨, 우리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알고 있었어요. 알아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요. 은지는 슬픈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민호 씨에게는 가족이 있어요. 아내가 있고 딸이 있죠. 저 때문에 그걸 망칠 수 없어요. 은지 씨. 제가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처음으로 손을 잡았습니다. 은지는 손을 빼지 않았죠. 사랑해요. 20년 전에도 지금도요. 당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은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하지만 우리는 함께할 수 없어요. 이미 늦었어요. 늦지 않았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은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늦었어요. 민호 씨에게는 지켜야 할 가족이 있어요. 저는 그걸 빼앗을 수 없어요. 20년 전 제가 민호 씨를 떠나보낸 게 옳았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녀는 일어섰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민호 씨. 행복하세요. 은지가 카페를 나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앉아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카페 문이 닫히고 은지가 거리로 사라졌죠.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다시 한번 은지를 놓쳐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수진이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TV는 꺼져 있었고 조명만 켜져 있었죠. 딸은 이미 잠든 것 같았습니다. 수진은 저를 보더니 조용히 물었어요. 그 사람 만나셨죠?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 한숨을 쉬었어요. 다 알고 있었어요. 민호 씨가 거짓말하는 거요.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미안해요. 수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하지 마세요. 지겹거든요. 그녀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죠. 10년이에요, 민호 씨. 10년을 기다렸어요. 언젠가는 제가 민호 씨 마음속 첫 번째가 될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수진 씨, 당신도 소중해요. 정말이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수진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소중하지만 사랑하지는 않는 거죠. 그 사람만큼은요. 저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은 눈물을 흘렸어요. 이제 어쩌면 좋아요, 민호 씨. 우리 딸은요? 가족은요? 저는 수진을 안았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수진은 제 품에서 울었어요. 알아요. 민호 씨 잘못이 아니라는 거요. 첫사랑은 어쩔 수 없는 거라는 것도요. 하지만 너무 아파요. 너무 괴로워요. 저도 울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안고 울었어요. 다음 날 아침 수진이 말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혼자 생각 좀 할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진은 친정으로 갔고 딸을 데려갔죠. 집은 텅 비었습니다. 거실에 가족 사진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행복하게 웃고 있는 우리 가족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이제 그 행복이 깨질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수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 만나요. 이야기할 게 있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다음 날을 기다렸습니다. 수진이 정한 장소는 우리가 자주 가던 공원이었어요. 벤치에 앉아 기다렸죠. 수진이 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민호 씨. 수진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많이 생각했어요. 우리 관계에 대해서요. 저는 숨을 죽였어요. 수진이 계속 말했죠. 이혼하자는 얘기는 안 할 거예요. 딸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든지 할게요. 그 사람을 만나지 마세요.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다시는 연락하지 말고 만나지도 마세요. 그리고 저를 사랑하는 척이라도 해주세요. 딸 앞에서만이라도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알았어요. 약속할게요. 수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해요. 이기적인 부탁이라는 거 알아요. 하지만 저도 포기할 수 없어요. 우리 가족을요. 저는 수진을 안아주었어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부족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공원 벤치에 앉아 한참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은지를 만나지 않았어요. 연락도 하지 않았죠. 은지에게서 몇 번 연락이 왔지만 답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가족을 위해서였죠. 수진과 딸을 위해서요. 5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임원이 되었어요. 큰 프로젝트를 성공시켰고 회사에서 인정받았죠. 수진과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간 건 아니었지만 평온했어요. 딸은 중학생이 되었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죠. 하지만 여전히 은지를 잊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그녀를 꿈꿨어요. 거리에서 비슷한 뒷모습을 보면 가슴이 뛰었죠. 라디오에서 옛날 노래가 나오면 눈물이 났습니다. 첫사랑은 정말 잊혀지지 않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신문에서 은지의 이름을 봤습니다. 그녀가 운영하는 출판사가 문학상을 받았다는 기사였어요. 사진도 실려 있었죠. 은지는 여전히 아름다웠고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오려서 지갑에 넣었어요. 수진이 보면 안 되는 걸 알았지만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길을 걷다가 은지를 마주쳤어요. 백화점 앞이었습니다. 우연이었죠. 은지도 저를 봤어요. 우리는 멈춰 섰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고 차량 소리가 들렸지만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어요. 민호 씨. 은지가 먼저 말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 지내셨어요? 은지가 물었죠. 네. 은지 씨는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저도 잘 지냈어요. 침묵이 흘렀어요. 왜 연락 안 하셨어요? 은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는 기다렸는데요. 제 가슴이 아렸어요. 미안해요. 가족 때문에요.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이해해요. 민호 씨가 옳은 선택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잠시 서 있었어요. 말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죠. 그럼 잘 지내세요. 은지가 먼저 돌아섰습니다. 은지 씨. 제가 불렀어요. 은지가 뒤를 돌아봤죠. 사랑해요. 여전히요. 은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요. 그리고 그녀는 떠났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사이를 지나갔고 은지는 점점 멀어졌어요. 그리고 완전히 사라졌죠. 제 첫사랑이 다시 한번 제 인생에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1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55이 되었어요. 회사에서 은퇴를 준비하고 있었죠. 딸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했습니다. 수진과 저는 여전히 함께 살고 있었어요. 많은 것들이 변했지만 어떤 것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에 은지처럼요.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신문을 보고 있는데 작은 기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은지의 출판사가 폐업한다는 내용이었죠. 가슴이 철렁했어요.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은지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벨이 울렸습니다. 한참 뒤에 은지가 받았어요. 여보세요? 목소리가 지쳐 있었습니다. 은지 씨, 저 민호예요. 침묵이 흘렀죠. 민호 씨? 은지가 놀란 듯 물었어요. 네. 신문 기사를 봤어요. 무슨 일이에요? 은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말하기 길어요. 맞나요? 이야기를 들을게요. 제가 말했습니다. 은지는 잠시 망설이다 답했어요. 좋아요. 내일 예전 그 카페로 올 수 있어요? 저는 즉시 대답했죠. 물론이에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15년 만에 다시 은지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다음 날 카페에 갔습니다. 은지는 이미 와 있었어요. 많이 변했더군요. 머리에 흰머리가 섞여 있었고 얼굴에 주름이 생겼죠. 하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그 우아함은 변하지 않았어요. 은지도 저를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민호 씨. 저는 그녀 맞은편에 앉았어요. 오랜만이에요. 많이 변하셨네요. 은지가 웃었습니다. 민호 씨도요. 머리가 많이 새셨네요. 우리는 웃었어요. 편안했습니다. 마치 어제 만난 것처럼요. 무슨 일이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은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어요. 건강이 안 좋아요. 작년에 암 진단을 받았어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요? 은지는 침착하게 말했죠. 초기라서 치료는 했어요. 다행히 잘 됐고요. 하지만 출판사를 계속 운영할 체력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리하기로 했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지금은 괜찮으세요? 은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기 검진 받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잘 관리하면 괜찮을 거래요. 저는 안도했지만 동시에 가슴이 아렸습니다. 혼자 감당하셨어요?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제 선택이었으니까요. 연락하셨어야죠. 제가 말했습니다. 은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민호 씨에게는 가족이 있잖아요. 방해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지 씨도 제 가족이에요. 항상 그랬어요. 은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우리는 한참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난 15년의 이야기를요. 은지는 혼자 출판사를 운영하며 바쁘게 살았다고 했어요.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다고 했죠. 좋은 작가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들의 책을 세상에 내놓는 게 뿌듯했어요. 저는 그녀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이제 뭐 하실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은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글을 쓸까 해요. 어릴 때 꿈이었잖아요. 이제라도 시작해 보려고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꼭 그러세요. 당신의 글을 읽고 싶어요. 은지도 웃었어요. 쓰면 제일 먼저 보여드릴게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카페 창밖으로 석양이 보였어요. 오렌지색 하늘이 아름다웠죠. 은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호 씨 후회해요? 저는 그녀를 바라봤어요. 뭘요? 은지가 대답했죠. 우리가 헤어진 거요. 제가 당신을 떠나보낸 거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후회한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동시에 후회하지 않아요. 은지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은지 씨와 함께하지 못한 건 평생 아쉬워요. 하지만 그 덕분에 수진을 만났고 딸이 생겼어요. 그건 축복이죠.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비슷해요. 민호 씨와 함께하지 못한 건 아쉽지만 어머니를 잘 모실 수 있었고 출판사를 운영하며 많은 걸 배웠어요.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무엇을 얻으면 무엇을 잃는 거죠. 저는 그녀의 말에 공감했습니다. 그래도 아쉬워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당신과 함께 늙어가는 모습을 상상했거든요. 손을 잡고 산책하고 함께 저녁을 먹고 서로를 돌보면서요. 은지는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요. 가끔 꿈을 꿔요. 민호 씨와 함께 있는 꿈을요. 은지 씨. 제가 그녀의 손을 더 세게 잡았어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함께 해요. 은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호 씨,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걸 포기했어요. 지금 와서 모든 걸 뒤엎을 수 없어요. 민호 씨에게는 수진 씨가 있고 딸이 있어요. 저는 그들을 빼앗을 수 없어요. 하지만 제가 말하려 했지만 은지가 제지했습니다. 알아요. 민호 씨 마음 알아요.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하지만 사랑이 전부가 아니에요. 책임도 있고 의무도 있어요. 우리는 이미 선택을 했고 그 선택대로 살아왔어요. 이제 와서 바꿀 순 없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너무 아파요. 당신 없이 사는 게요. 은지도 울었어요. 저도요. 하지만 견뎌야죠.
이게 우리가 선택한 길이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앉아서 함께 울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래도 친구로 지내요. 은지가 말했습니다. 가끔 만나서 커피 마시고 이야기 나누고요. 그 정도는 괜찮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래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하지만 충분하지 않다는 걸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만났어요. 같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죠. 은지는 글을 쓰기 시작했고 저는 그 글을 읽었습니다. 사랑 이야기였어요. 이루지 못한 사랑에 관한요. 제 눈물이 원고 위로 떨어졌습니다. 아름다워요. 제가 말했습니다. 출판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읽어야 해요. 은지는 고맙다는 듯 웃었어요. 민호 씨가 그렇게 말하니 용기가 나네요. 그녀의 소설은 출판되었고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읽었고 공감했어요. 그 책 속에는 우리의 이야기가 숨어 있었죠. 2년이 더 흘렀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은퇴했어요. 수진과 저는 작은 카페를 차렸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이었죠. 딸은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고 우리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